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이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언택트 관련주입니다. IT, 쇼핑, 택배 등 관련주 실적 굳건이라고 코멘트해 주셨군요. 자, 어닝 시즌인데 여러 가지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언택트주는 관련주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예, 일단 대장주라고 부를 수 있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좀 소비자들이 좀 어떻게 보면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많이 옮겨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TV 쇼핑이 상당히 좀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커머스 쇼핑 같은 경우에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25조 거래 대금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1위 사업자로서의 어떤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쇼핑 사업이라든지 쇼핑 거래과 연동되는 네이버 페이 사업이 좀 호조를 보이면서 비즈니스 플랫폼까지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 쇼핑과 이제 마찬가지로 홈쇼핑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날개를 달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 홈쇼핑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상당히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홈쇼핑이라고 해서 꼭 TV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바일로도 충분히 쇼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홈쇼핑 같은 경우도 유연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택배 물동량이 좀 늘어나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택배 처리량이 좀 늘었다는 게 단순히 택배가 어떤 물량이 증가했다라고 좀 보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수익성의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택배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단품 형식의 어떤 택배가 늘어나는 것만큼 수익성이 늘어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소량 물건이 좀 어느 정도 좀 줄어들고 대량 물건이 좀 많이 나오면서 결국 이제 택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수익성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여유를 좀 확보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물류 산업 내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연쇄 효과를 일으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에 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결국 실적이 나옴으로써 이제 주가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 좀 언택트 관련 종목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올 한 해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비대면이 이제 생활의 일부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요. 그러면서 이커머스 쇼핑이나 홈쇼핑, 택배 이런 관련 사업들, 관련 시장들의 성장세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러면서 당연히 실적에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실적 시즌에 이런 것들이 하나씩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투자자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는 또 어떤 업종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윤여민 팀장이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5G 통신 장비 섹터입니다. 5G 투자 의구심 증폭이라고 코멘트 해주셨는데요. 자, 최근 국감에서 좀 이런 관련 이슈가 좀 터졌죠?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학기술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감을 통해서 좀 이슈가 좀 나왔는데요. 네. 일단 과기정통부 이제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28GHz 대역의 5G를 전 국민 서비스에게 이제 서비스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SK텔레콤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비용에 대한 부분에 좀 얘기를 했습니다. 28GHz를 좀 전국말을 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버라이즌이 좀 시도를 했다 좀 포기를 했고 결국 이제 3.5GHz로 지금 이제 바꾼 것으로 안다. 결국 이제 28GHz 같은 경우는 B2B에 좀 하나는 부분이 있고요. B2C 관련돼서는 28GHz에 대한 부분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러한 발언들로 인해서 당초에 이제 5G, 이제 28GHz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가입을 했던 가입자들을 좀 기만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계속해서 좀 성토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이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죠. 단통법도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돼서 계속 이제 끊임없는 이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이제 2019년부터 작년부터 이제 5G 개통이 되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가입자들이 유입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좀 유출이 좀 탈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5G에서 LTE로 다시 돌아가는 어떤 가입자들에 대한 좀 생기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통신 3사 전체 이제 5G 전체 가입자 중에서 한 6.5% 정도인 지금 56만 명 정도가 5G 서비스를 이용하다 LTE로 좀 넘어가는 어떤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5G 통신 섹터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 섹터에 어떤 모멘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의 대선 같은 경우 지금 뭐 상당히 뭐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좀 밀어줄 산업 중에 하나가 5G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애플 같은 경우도 아이폰 12를 통해서 5G 어떤 이런 서비스를 장착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5G 통신망을 계속 구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조정의 폭을 좀 어느 정도 좀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좀 밑바닥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5G 통신 장비 섹터 좀 피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역시 기대가 컸던 만큼 또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실망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멘텀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시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금 저점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 잘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좀 언택트 쪽에서 좀 대장주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일단 뭐 네이버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느 종목이든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네. 좀 외인의 매수가 좀 어느 정도 다시 들어오면서 반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좀 이슈가 있었죠. 지금 어떻게 보면 공정에 관련돼서 좀 벌금을 부과받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러 가지 어떤 모멘텀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당연히 첫 번째로는 실적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두 자리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네이버 같은 경우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거의 2조 가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거의 2,70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전년 대비했을 때도 거의 뭐 한 20%, 38%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최근에 좀 뉴스가 나왔는데 CJ의 어떤 전략적인 제휴를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커머스나 물류 관점을 통해서 이제 네이버 쇼핑에 대한 배송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컨텐츠 관점에서 봤을 때 네이버의 지금 자회사인 스튜디오 N이라든지 뭐 스튜디오 드래곤을 통해서 컨텐츠 부분의 활성화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계속 사업을 좀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좀 금융 사업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 이제 직불 결제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을 좀 등록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금융업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진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모멘텀이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최근에 조정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매수의 기회가 아니었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지난주에 좀 조정이 좀 길다 보니까 이번 주도 어떻게 보면 그런 여파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에 따라서 뭐 당장 좀 들어가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좀 단기 저점을 좀 확인한 후에 좀 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121선을 좀 손절선으로 해서 27만 3천 원 손절선을 좀 잡고 좀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고점인 34만 7천 원을 좀 넘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는 35만 원도 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3분기 실적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네이버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상승 예상 업종으로는 언택트 관련주, 하락 예상 업종으로는 5G 통신 장비 섹터 꼽아주셨군요.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윤여민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